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묻는 말에 이 책은 치유 심리학을 근거로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내려놓는 법, 놓아주는 법을 말하는데요. 특히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끌어오는 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상처로 인한 불행감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삶에 지쳐 사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우선 당장 책상 서랍을 달콤한 간식으로 채워보고 이어폰을 끼고 홀로 공원을 걸어보세요. 가슴이 후련해질 때까지 눈물을 흘려보고 거울 속 가장 진실한 나 자신과 대화를 해보세요. 슬픔과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모두 내려놓고 어수룩한 바보처럼 행복하라며 저자는 문제들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살이에 필요한 6가지. 모든 일을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라. 어떤 일을 만나든 태어나라. 득이할 때는 담담하라. 실망할 때는 의연하라. 어려움과 고난은 필연적인 것임을 인정하라. 갖가지 형태의 질곡은 깨달음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여라. 위의 6가지 충고에는 세상살이의 지혜가 오롯이 함축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실제 삶에 적용한다면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한 선사에게 3명의 제자가 있었다. 어느 날 선사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대문 밖에 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싱싱하고 한 그루는 시들었다. 너희는 어느 나무가 좋으냐? 첫 번째 제자가 대답했다. 싱싱한 나무가 좋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대답했다. 시든 나무가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싱싱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시든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이니 저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선사는 과연 어느 제자의 대답을 흡족하게 생각했을까? 만약 당신이 앞에 2 제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얻고 잃음, 좋고 나쁨에 얽매이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일이 일비하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제자처럼 싱싱한 것도 시든 것도 그 나무의 사정일 뿐 자신의 마음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떨까? 아마 세상사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늘 평상심을 유지하며 태연자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선문답은 매우 단순하지만 인생의 현모한 이치와 세상 사는 6가지 충고의 깊은 뜻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고에 담긴 깊은 뜻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첫째,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번뇌로 요약할 수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강우가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강우란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강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무협소설을 봐도 한때 무림에 몸담았던 사람이 강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전까지 속해 있던 생활권에서 벗어나거나 그 범위를 좁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진정한 의미의 떠남은 아닌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타인과 얽히며 생활을 꾸려가게 된다. 그저 생활의 반경이 넓은가 좁은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반경이 아무리 좁아도 사랑, 미움, 은혜, 원한 등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떻게든 겪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강우가 생긴 곳에는 반드시 얽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인간의 일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고 침착하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저절로 수많은 번뇌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그 배경에 이해득실이 깔려 있다. 자신의 바람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거나 기대에 못 미칠 때,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 사람들은 실망하며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낀다. 반면 일이 자기 뜻대로 잘 흘러갈 때는 마치 모든 것을 얻은 양 득이양양해한다. 즉 이해득실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는 셈이다. 만약 이해득실과 상관없이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 아마 살면서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얻는다면 행운이고 잃는다면 운명이다. 이해득실에 일이 일비할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셋째, 인생은 순탄한 길이 아니며 원만하지도 않다. 언제나 우여곡절이 가득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하루에도 한두 가지씩은 꼭 생기는 게 인생이다. 달은 차면 기울게 마련이며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도 있다. 인생도 그렇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무슨 일이 생기든 크게 놀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인생이란 변덕스럽고 굴곡이 심한 것이니 애써 싸우려 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인생에서 마주치는 불행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의미를 이해하면 세상살이의 6가지 충고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6가지 충고를 이해하고 잘 실천하면 수많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 충고는 좋은 약처럼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반짝이는 열쇠처럼 닫힌 문을 열어준다. 또한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답답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며 맑은 샘물처럼 메마른 마음을 촉촉히 적셔준다. 그리고 날카로운 명검처럼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온갖 부정적인 요소와 나쁜 기운을 단칼에 끊어준다. 얻으려면 놓을 줄 알아야 하고 좋은 것을 바란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인생의 필연적인 굴곡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만들지 말고 어떤 감정이든 집착하지 말라. 그래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원하는 일을 지금 바로 하라. 나는 매번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작업실에 걸어놓고 그와 관련된 글을 쓴다. 작업실에 들른 친구들은 그 사진과 글들을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강력히 권한다. 마음이 동하면 몸도 움직여야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빨리 가봐. 하지만 친구들은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고 그럴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대답을 내놓는다. No money, no time. 참 할 말이 없다. 시간은 스펀지에 흡수된 물과 같아서 마른 것처럼 보여도 꼭 쥐어짜면 한두 방울쯤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여유를 만들 수 있다. 돈은 더더욱 문제가 아니다. 당장 수중에 돈 한 푼 없어도 지금부터 2주 정도 꼬박 커피값을 아끼면 국내에 가까운 곳쯤은 여행할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 돈 없고 시간 없다는 말은 결국 다 핑계다.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인생에는 스스로 미루더라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일들이 매우 많다. 때를 놓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줄곧 바라왔으나 기회가 없어서 실현하지 못한 꿈을 한가득 안고 살아간다. 고향에 가보는 꿈, 점 찍어둔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꿈, 짝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보는 꿈, 사진술이나 악기를 배우는 꿈. 하지만 대부분은 갖가지 핑계로 꿈들을 몇 년씩 방치해둔다. 그러면서 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기회가 없고 때가 아닌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실은 결단력, 행동력, 실행력이 부족할 뿐이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즉시 행동을 옮기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그 일을 할 기회는 영영 오지 않는다. 심지어 그런 바람을 표현할 기회조차 사라져버린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무엇이든 간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되도록 빨리 실행에 옮겨라. 생각난 그때 바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당장 움직여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유다. 살면서 특히 미뤄서는 안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옛말에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는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철들 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주신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이뤄드려라. 둘째는 친구나 지인처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다. 늘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 서로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인연이라는 증거다. 그러니 우정을 지속하는데 아무런 아쉬움도 남지 않게 하라.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고통이나 상처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나는 늘 사랑과 고통의 경계에서 고민한다.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수행자가 겐지즈 강가에서 자선을 하고 있었다. 한창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첨벙이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정갈 한 마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수행자는 손을 뻗어 정갈을 건져주었다. 하지만 곧 정갈의 독침에 쏘이고 말았다. 그러나 수행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갈을 놓아주고 다시 좌선을 시작했다. 잠시 후 또다시 물소리가 들려왔다. 정갈이 또 강물에 빠진 것이다. 수행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갈을 구해줬고 또 독침에 쏘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말 없이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간이 흐른 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곁에서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혀를 차며 말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구려.
아니 정갈이 사람을 쏜다는 사실을 모르오? 수행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압니다. 벌써 3번이나 쏘였는거려. 그런데 왜 자꾸 구해주는 거요? 독을 쏘는 것이 정갈의 본성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나의 본성입니다. 정갈의 본성 때문에 나의 본성이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사람은 누구나 본래 선하고 단순한 존재라고 믿는다. 위의 수행자처럼 말이다. 다만 정갈에게 몇 번 쏘이고 나면 아팠던 그 경험 때문에 심성이 변하게 되는 것 뿐이다. 수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원래의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냉담하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변명한다. 내가 처음에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야. 다만 변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변하는 거야. 상처받고 아픔을 겪어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겠어. 내가 먼저 웃어 보이면 상대방도 나에게 웃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야. 그러니 어쩌겠어. 적응하는 수밖에. 변할 수밖에. 더 이상 순진하게 굴지 말고 적당히 위장할 줄도 알아야 해. 원래의 나가 아닌 다른 나로 변해야 한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정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욱 비참한 결과만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느 병원 안 환자 한 명이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가족들은 모두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는 여전히 신랄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환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뭐 드시고 싶은 것 없습니까? 환자는 아무 말도 없이 힘겹게 도리지를 쳤다. 그럼 선생님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취미나 흥미거리라도 좋으니 말씀해 보세요. 환자는 여전히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었다. 카드놀이나 술, 심지어 여자에게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때 환자의 가족이 의사를 만류하고 나섰다. 선생님, 소용없습니다. 저분은 건강하실 때도 딱히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하물며 지금 저런 상태인데 좋을 것이 있을 리 있겠습니까? 가족의 말에 의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의사는 한숨을 푹 쉬더니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깜짝 놀란 가족들이 의사를 따라가며 물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왔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 환자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군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이미 모든 욕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의사가 아무리 열심히 치료한다고 한들 상태가 나아질 리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시지요. 이 이야기를 접한 후 나는 어느 향수의 광고 문구를 떠올렸다. 열정이 없는 삶은 용서받을 수 없다. 삶에 대한 열정, 바람, 욕망, 애정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더욱 잘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그 영혼 속에 아무런 믿음도 희망도 의지도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에 과연 행복이 있겠는가? 삶이 자신을 속일지라도 열정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과 실망감 속에 자신의 생명이 말라버리도록 방치해두는 사람 중 당신은 어느 쪽인가?
아무리 상처받을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조차 감미롭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정갈처럼 당신을 계속 찌른다고 해도 믿음을 잃지 말고 지친 생활 속에 온기를 불어넣어라. 첫사랑과 같은 열정을 품고 삶을 사랑하라. 삶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미소를 보여주게 마련이다. 삶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걷다가 지친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물 한 잔을 청했지요. 점원이 물을 가져오자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윗도리 안쪽 주머니 속에 꼭꼭 싸매두었던 쌈짓돈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말했습니다. 돈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마르실 테니 어서 물을 드시고 충분히 쉬었다 가세요. 눈발이 성성하게 날리던 어느 겨울 아침, 이 짧은 이야기에 가슴 한가득 따뜻함이 차올라 나도 모르게 한껏 미소 지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읽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도시의 출퇴근길 풍경은 되게 비슷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게임을 하며 무료한 출퇴근 시간을 흘려보낸다. 혹은 멍하니 차창 밖을 바라보며 회사 일, 집안일 등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고 복잡한 세상과 생기 없는 삶에 대한 원망을 한숨으로 토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세 깨달을 수 있다. 아무리 더럽고 탁한 강물에도 연꽃이 피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매화꽃은 향기를 발한다. 다만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자연에 관심을 갖는 법을 배워보자. 그러면 잃었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다. 산과 들을 천천히 거닐며 들풀 사이에 수줍게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작지만 푸르고 깨끗하며 향기로운 그 꽃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답답한 세상을 떠나 상쾌하고 푸른 기운을 얻을 것이다. 강가 오솔길을 천천히 거닐며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듣는 순간 당신의 영혼도 한층 높고 깨끗한 경지에 이를 것이다. 자연의 시선을 돌리고 시선한 공기를 마시며 맑은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대자연 속의 매 순간 생동하는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느껴보자. 그러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사랑에 관심을 갖는 법을 배워보자.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사랑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 같아서 마음을 기울여 감상해야만 보인다. 또한 사랑은 자연의 소리 같아서 주의 깊게 들어야 들린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친구를 향한 따뜻한 안부 인사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말자. 사랑하면서 사랑을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마음을 기울여 사랑을 감상하자. 사랑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은 낯선 이가 보내온 친절한 미소에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랑에 관심을 가지면 모든 장벽이 눈 녹듯 사라지고 냉정도 온정으로 변한다. 사랑에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든다면 인생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삶의 소소한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는 법을 배우자.
아름다움은 모든 곳에 있으며 따뜻한 정은 어디에나 흐른다. 하지만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마음을 쏟아야만 비로소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삶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거듭 말하지만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